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저도 한참 동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50세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늦은 나이에도 사랑을 찾았구나 하며 모두가 미소 지었죠. 주변 사람들은 참 보기 좋다, 황혼의 로맨스네 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1년 만에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식들과는 완전히 단절됐으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이 50세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끝에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 정말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런 사연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무엇보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영상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은 박종민 할아버지, 올해 70세입니다. 경상도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죠. 아내 영순 씨와 함께 자식 둘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큰딸 수정이는 지금 45세로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 민호는 43세로 부산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큰 싸움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박 씨 부부처럼 살고 싶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죠. 영순 할머니는 성격이 정말 온화하고 다정했습니다. 철물점 일도 함께 도와주면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잔혹합니다. 3년 전 가을 갑작스럽게 영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이라 더욱 충격이었죠. 진단받고 3개월 만에 떠나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충격.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철물점 문을 열어놓고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단골 손님들이 와서 인사를 해도 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큰딸 수정이와 아들 민호는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번갈아 가며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지를 돌봤죠. 수정이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야위셨어요. 어머니 사진만 보고 계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정말 걱정했어요. 아버지, 우리라도 있잖아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이렇게 상심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외로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 씹는 것 같았고 혼자 보는 TV는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히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누워있던 자리가 너무도 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회상합니다. 매일 밤 영순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죠.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싶어서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철물점 매출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지 못했거든요. 40년 동안 단골이었던 손님들도 점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철물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친구들이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박할아버지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할아버지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던 중 한 여성을 만난 것입니다. 이름은 김미란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50세, 젊어 보이는 외모에 상냥한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박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어르신, 혼자 계신가 봐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잃고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미란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박 할아버지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빠 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셨나요?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드시겠어요. 제가 음식 좀 해다 드릴까요? 그리고 정말로 직접 음식을 해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영순 씨가 해주던 그런 집밥들이었습니다. 오빠, 제가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같이 드셔요. 박 할아버지는 3년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음식 맛도 맛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웠거든요. 미란 씨는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병원에 갈 때도 함께 따라가고 장볼 때도 함께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할아버지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박 씨, 복 많다. 그런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네. 박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거든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은 미란이가 올까? 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고 머리도 자주 깎으러 갔습니다. 미란 씨는 박 할아버지의 취향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함께 들어주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함께 봐주었습니다. 심지어 박 할아버지가 즐겨하던 바둑도 배워서 함께 두었죠. 오빠, 제가 바둑 배우고 있어요. 같이 한 판 둘까요? 아직 서툴지만 오빠가 가르쳐 주시면 금방 늘겠어요. 박 할아버지는 미란 씨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를 잃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딸 수정이가 처음 미란 씨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아버지, 그 여자 나이가 50살이라고요? 아버지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가 왜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저희랑 몇 살 차이도 안 나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요. 혼자 사는 노인들 상대로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런 사기꾼들 정말 많다고 해요. TV에서도 그런 사건들 자주 나오잖아요. 혹시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정이와 민호는 직접 미란 씨를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의지하고 살면 안 되겠냐? 엄마 죽고 3년 동안 너희들이 뭘 해줬어? 가끔 전화 한 통화, 명절 때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잖아. 그 여자는 진짜 날 위해주는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날 잘 챙겨주고 있어. 박 할아버지의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수정이는 병원 일이 바빠서, 민호는 학교 일과 자신의 가정 때문에 그랬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서운했을 것입니다. 자식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점점 깊은 골이 생겨갔습니다. 전화 통화도 예전만 못했고 만나도 미란 씨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미란 씨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이용했죠. 오빠 자식들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나 봐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좋게 볼 리 없죠. 하지만 오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미란 씨는 박 할아버지와 자식들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란 씨와 박 할아버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고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근처 온천이나 관광지를 함께 다니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란이와 결혼하기로 했다. 전화로 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수정이는 즉시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시잖아요. 6개월 사귄 걸로 결혼을 결정하시다니.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어디 출신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전 남편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민호도 부산에서 올라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아시잖아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신다면 최소한 1년은 더 만나보세요. 그래도 늦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70이 다 된 사람이 결혼 하나 못하겠어? 너희들이 축복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둘이 살겠어. 미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편견을 갖고 보는 거야. 자식들은 마지막으로 미란 씨를 직접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는 여러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자식분들이 저를 좋게 안 보시는데 굳이 만날 필요가. 결국 박 할아버지와 미란 씨는 간소한 혼인신고만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결혼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달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란 씨는 박 할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매일 새끼 식사를 직접 해주고 빨래와 청소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병원에 갈 때도 함께 따라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꼼꼼히 메모했죠.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약 챙겨드릴게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 없으세요? 박 할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자식들보다 훨씬 더 잘 챙겨줘.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만난 게 내 복이지. 경로당 할아버지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박 씨 참 좋겠다. 젊은 아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우리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네. 하지만 이때부터 미란 씨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미란 씨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제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대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박 할아버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곧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치킨집을 하는데 장비 교체 비용이 필요하대요.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고민하지 않고 흔쾌히 돈을 내주었습니다. 가족이 힘들면 당연히 도와야지.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
미란 씨는 감격해하며 박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보를 만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가 아끼던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유품인데 새로 하나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얼마나 하는데? 500만 원 정도요. 너무 비싸죠? 그냥 포기할까요? 박 할아버지는 또 돈을 내주었습니다.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수술비가 급하다고 하는데 잠시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800만 원이요. 보험금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집 수리비였습니다. 여보,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겨울 되기 전에 새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요청은 계속됐고 박 할아버지는 계속 돈을 내주었습니다.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때로는 1000만 원씩, 6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조금씩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철물점을 팔아서 모은 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 씨가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제가 가계부를 써볼게요.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도 알뜰하게 살아야 해요. 통장하고 카드를 제가 관리하면서 꼼꼼히 써볼게요. 제가 젊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모든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젊으니까 더 꼼꼼히 할 수 있겠지.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통장 비밀번호도 가르쳐 줄게. 우리 사이에 뭐가 숨길 게 있어. 미란 씨는 이제 박 할아버지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용돈도 미란 씨에게 받았어야 했죠. 여보, 용돈 좀 주세요. 뭐에 쓰실 건데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려고. 요즘 술값도 비싸던데. 5만 원이면 될까요? 70세 남자가 50세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무렵부터 미란 씨는 점점 박 할아버지를 자식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수정이가 또 전화했어요.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네요. 뭐라고 하던데?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한 게 싫은가 봐요. 민호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돈 관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연락을 안 받는 게 어때요?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 할아버지도 점점 자식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요청도 거부했죠. 수정이가 고향에 내려와서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 계신가요? 지금 외출하셨어요. 미란 씨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들어오시는데요? 글쎄요. 늦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박 할아버지는 집에 있었습니다. 미란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민호가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계신가요? 지금 목욕탕에 가셨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 오늘은 친구분들이랑 약속이 있으셔서 늦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란 씨는 박 할아버지와 자식들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자식들을 만나면 미란 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평소 아끼던 시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금시계였습니다. 미란아, 내 시계 봤나? 서랍에 넣어뒀던 금시계 말이야. 시계요? 못 봤는데요. 어디 두셨나 봐요. 이상하네.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혹시 다른 곳에 넣어두신 건 아니에요? 나이 들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며칠 후에는 돌아가신 영순 할머니의 유품인 반지도 없어졌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여보, 혹시 어디 맡겨두신 건 아니에요? 수리하려고 시계방에 가져가셨다거나.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그 다음에는 영순 할머니의 목걸이, 그 다음에는 박 할아버지의 도장. 하나둘씩 귀중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는 매번 모른다고 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박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자주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식욕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도 급격히 줄었죠. 한 달 만에 5kg이나 빠졌습니다. 미란아, 내가 요즘 너무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겠어. 괜찮으실 거예요. 환절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제가 약국에서 좋은 약 사다 드릴게요. 병원 가면 돈만 많이 들어요. 미란 씨는 병원 가는 것을 계속 말렸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감기약 먹고 푹 쉬면 나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여보 증상은 단순한 소화불량 같아요. 좋은 영양제도 사다 드릴게요. 그거 먹으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미란 씨는 매일 박 할아버지에게 각종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화제, 영양제, 비타민.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여보, 이 약들 다 드세요. 건강에 정말 좋은 약들이에요. 이건 소화에 좋은 거고, 이건 기력 회복에 좋은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아내가 챙겨주는 약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을 먹을수록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우연히 미란 씨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미란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진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통장은 다 내 관리 하에 있고 자식들과는 완전히 단절시켰어. 그 할아버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며? 잘 됐네. 서둘러야겠어. 보험금 수익자도 이미 내 이름으로 바꿔놨어. 몇 개월만 더 버티면 돼.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야. 재산이 꽤 많더라고. 박 할아버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험금?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게 혹시 내가 바보였구나. 자식들 말이 맞았어. 박 할아버지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미란 씨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 본 척했죠.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미란이가 정말 나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이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귀중품들, 계속 나빠지는 건강, 자식들과의 단절, 재산 관리. 박 할아버지는 몰래 미란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친구 중 전직 경찰이었던 김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김 씨, 부탁이 있는데 미란이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왜 갑자기?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며칠 후 김 씨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 씨, 큰일이야. 미란 씨가 거짓말을 했어. 무슨 말이야? 이름부터 거짓이야. 진짜 이름은 박화연이고 나이도 45살이야. 그리고 이미 3번 결혼했었대.
박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세 남편 모두 결혼 후 1에서 2년 내에 사망했다는 거야. 첫 번째 남편은 심장마비, 두 번째는 뇌출혈, 세 번째는 원인 불명의 급성질환. 그리고 모든 경우에 미란이가, 아니, 화연이가 보험금을 받았어. 박 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나도 그 남편들처럼 될 뻔했구나. 박 할아버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미란 씨, 아니 화연이는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치는 범죄자였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같은 조직의 다른 사기꾼이었고 동생 이야기, 친구 이야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돈들은 모두 조직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 할아버지만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만 5명의 할아버지들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것이었죠. 박 할아버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 자식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도 사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거의 다 털렸고 건강도 나빠진 상태였죠. 무엇보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박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걸기로 했습니다. 몰래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미란 씨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결정적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모르는 척하며 미란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매일 타주는 약에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을 먹은 후에 항상 속이 메스꺼웠다는 것을. 박 할아버지는 몰래 약을 보관해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선생님, 이 약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구하신 약인가요? 집에서 먹고 있는 건데 먹으면 속이 안 좋아져서.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독성 물질? 네, 장기간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누가 이런 약을 주셨나요? 즉시 복용을 중단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미란 씨가 정말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녹음기를 숨기고 미란 씨와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요즘 많이 아픈 것 같아.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정말 궁금해. 만약 내가 먼저 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잘 정리해 드릴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내 보험금은 누가 받는 거지? 미란 씨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찾았죠. 당연히 제가 받죠. 아내인데 당연하잖아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더라? 3억 원이요. 여보가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더라고요. 드디어 미란 씨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계속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까? 자식들이야 뭘 할 수 있겠어요? 법적으로 제가 수익자니까. 게다가 여보랑 자식들은 관계가 안 좋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이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할아버지는 더 대담한 질문을 했습니다. 미란아,
혹시 내가 주는 약 때문에 내가 아픈 건 아닐까? 미란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건강에 좋은 약만 드렸는데. 아니야, 뭔가 이상해. 약 먹고 나면 항상 속이 안 좋아져. 그럴 리 없는데. 혹시 여보가 잘못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란 씨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결정적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미란아, 사실 난 다 알고 있어. 뭐려? 내 진짜 이름이 박화연이라는 것도, 나이가 45살이라는 것도, 이미 3번 결혼했다는 것도. 미란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새 남편 모두 의문스럽게 죽었다는 것도 알아. 이제 미란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죠. 어차피 할아버지도 곧 그 사람들이랑 같은 곳으로 갈 텐데. 이미 6개월째 약을 먹였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식들이랑 연락도 끊어놨고 친구들도 모르고. 완벽하지? 드디어 미란 씨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 박 할아버지는 모든 증거를 갖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찰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과 약 성분 분석 결과를 보고 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할아버지, 정말 위험하셨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동시에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수정아 아빠야. 아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들 말이 맞았어. 수정이는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박 할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란 씨의 정체, 독극물 투여, 재산 편취, 모든 것을. 수정이와 민호는 충격을 받고 즉시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고 계셨다니. 민호도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란 씨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미행하던 중 미란 씨가 또 다른 독거노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체포 과정에서 미란 씨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외로워서 저를 필요로 했던 거잖아요. 돈을 달라고 한 것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미란 씨의 진짜 정체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범이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할아버지들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기도 했고 어떤 할아버지는 독극물로 인해 간경화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실제로 사망한 피해자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란 씨의 이전 남편 중 한 명은 정말로 독살당했던 것입니다. 재판에서 미란 씨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너무 외로워서 저를 필요로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도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줬잖아요. 마지막 몇 달이라도 외롭지 않게 해줬는데. 하지만 법정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검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독극물 투여, 재산 편취, 보험금 사기, 살인 미수, 모든 것이 드러났죠. 결국 미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조직의 다른 사기꾼들도 모두 검거되어 중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가 잃은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이미 사라져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고 건강도 크게 악화됐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 70살이 되도록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 박 할아버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집에서만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박 할아버지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는 서울에서 내려와 한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매일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일로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세요. 민호도 부산에서 자주 올라왔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아빠, 앞으로는 뭐든지 저희와 상의해 주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말씀해 주세요. 박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찾았을까?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 말을 안 들어서. 수정이가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외로우셨던 거잖아요. 이해해요. 6개월 후 박 할아버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독극물의 영향도 치료를 통해 많이 호전됐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시 경로당에도 나가고 친구들과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할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박 할아버지는 지역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라 더욱 생생하고 효과적이었죠. 여러분,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최소 1년은 지켜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가족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활동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박 할아버지의 활동 덕분에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한 노인들이 여러 명 구출됐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노년의 외로움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외로움을 악용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셋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들의 우려와 걱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에 급하게 누군가를 찾지 마세요.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나처럼 바보 같은 일을 당하지 마세요. 그로부터 1년 후, 미란 씨와 같은 사기단이 또 다른 노인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증언과 경험 덕분에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도 이제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노인들도 많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제 진짜 행복해 보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새로운 삶의 목적도 생겼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안 계시죠?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이 더 필요할까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시설을 더 늘려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선택,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성급하게 결정한 박 할아버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자식들의 잘못일까요? 물론 가장 큰 잘못은 사기를 친 미란 씨에게 있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제로라도 말려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까요? 성인인 부모님의 자유의지와 자식으로서의 걱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 대상 결혼 사기,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걸까요? 미란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할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역 사회 차원의 관심과 돌봄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논의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어른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통조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